해외여서 힘들거나 외로운 건 아니다. 인생이 확 달라질 것이다. 생각은 환상입니다. 뭔가 엄마라는 타이틀을 벗고 이런 환상? 지금 싱가포르 물가 같은 경우는 약간 미친 것 같다? 안녕 여러분, 주님맘입니다. 제가 좀 오래 놀았죠? 한 3주 정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사실 살짝 유태기가 와가지고 그동안 좀 그냥 놀았어요. 짧게 방콕 여행도 갔다 오고 준이도 좀 케어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그냥 조금 쉬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며칠 꼬박 세워가지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름 정성을 들여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지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오래 하려면. 그래서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좀 인사는 드리고 이렇게 얼굴을 좀 비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의 근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살이 한 지도 거의 3년 차, 2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한국 가면 이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해외살이 어떻냐, 외롭지 않냐,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는 해외살이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일단 주거지를 옮겼고 또 제가 왔을 때는 코로나가 가장 심한 시기여서 한국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주변 상황들의 문제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해외여서 힘들거나 외로운 건 아니다. 주거지를 옮기면 그게 국내에서 국내가 돼도 어디든지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꼭 해외라서 더 힘들고 외롭고 이런 거는 뭐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뭐 한국 분들 좋은 분들 너무 많고 한식당이나 뭐 한국 문화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특별히 해외에서 외롭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 가면 뭔가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환상입니다. 일이 됐건 뭐 아이의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뭐가 잘 안 풀렸는데 해외로 나가면 이게 갑자기 술술 풀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결과를 잘 내고 잘 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잘 지내고 거기서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자기 삶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를 겪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환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싱가포르 살이를 시작하면서 뭔가 엄마라는 타이틀을 좀 나는 벗고 나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커리어가 갑자기 막 쌓일 것 같고 이런 환상? 근데 제가 한국에서 10년을 진짜 전업주부 엄마로만 살았는데 그게 해외를 왔다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막 커리어가 쌓이고 삶이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는 뭐 시간이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쌓고 커리어를 쌓고 이런 것들이 절대 갑자기 이루어질 리가 없죠. 오히려 0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환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삶이 리셋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있어요.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내 의지만으로 내 삶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살이를 하게 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되고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들은 사실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뭐 동남아 다른 나라들은 워낙 물가가 싸니까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치안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할 수 있겠고 또 싱가포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또 큰 도시들은 아무래도 편하고 살기 좋은 대신에 물가가 엄청 또 비싸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비 같은 거는 굉장히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싱가포르 이제 살고 있으니까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는데 한 1년, 2년 요 사이에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싱가포르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약간 미친 것 같다?
일단 렌트비가 거의 막 1.5배에서 어떤 곳은 2배까지 오른 곳들도 있다고 하고, 저희 같은 콘도도 투룸인데 거의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제가 왔을 때랑은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텍스도 또 올랐어요. 그래서 외식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라 해도 그 10만 원에서 서비스 차지가 무조건 10%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1만 원. 거기서 텍스가 또 8%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값이 10만 원이어도 이제 지불하게 되는 건 뭐 12만 원. 이런 식으로 몇만 원씩 이렇게 텍스랑 서비스 차지가 붙다 보니까 거의 뭐 난리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유일하게 또 싼 게 있어요. 발리라든지 방콕, 베트남 이런 곳들을 굉장히 싸게 갈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국내 여행하듯이. 제가 이번에 굉장히 짧은 일정으로 방콕을 갔는데 왕복 티켓 값이 뭐 20만 원대? 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준표 그 수학여행이 3월에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발리를 뭐 한 4박 5일 다녀올 예정인데, 그것도 왕복 티켓 22만 원 정도에 너무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살이 얘기, 근황 얘기를 해봤고요. 해외살이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